안녕하십니까. 장사원입니다. 자, 2023년 4월 8일 날 시행한 국가직 국어 식용작물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국가직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요, 쉬운 문제는 쉬웠어요. 그리고 또 까칠한 문제는 까칠했어요. 자, 여러분이 아마 프린트로 아마 받아보셨을 것 같거든요. 프린트는 잠깐 보시면은 문제가 6번 있죠. 문제 6번. 옥수수 재해 관련해가지고 이 문제가 까다로웠어요. 이 문제.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감자 역병 관련해서 이 문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출제를 했거든요. 이 문제도 여러분이 조금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어차피 각종 맥작두서에서 1등 병들 있잖아. 1등 작물들이 있잖아. 1등 작물에 일단 식용작물에서 1등은 벼란 말이야. 벼에서 병충해는 우리가 좀 공부를 해요. 문제가 좀 지금까지 출제가 됐고, 그리고 공부를 해서 그런 것들은 대비를 하는데, 네, 맥작두서에서 1등 작물들, 예를 들어서 감자 1등 작물들 있잖아요. 이런 병충해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거의 잘 안 나오는데, 간혹 가다 9번 같은 감자 역병, 그 병 한 가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출제를 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사실 여러분이 따로 공부를 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찍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롭고, 나머지는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었어요. 요게 좀 어려웠고, 그리고 18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비료 배합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재배양 문제예요. 식용작물하고 관련 없어요. 그냥 재배양 문제가 한 문제 나왔고요. 나머지는 다 식용작물 문제였고, 보시면은 여러분이 알만한, 납득할 만한 그런 수준이고, 20번 같은 경우도 조금 까다로웠을까요? 20번하고 19번, 20번? 예.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을 이번 출제하신 분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쉬운 건 쉬운 대로 또 적당하고 또 좀 까칠한 문제들 적당하게 딱 분포를 해가지고 자, 변별력을 확실하게 만들어 놨어요. 공부하신 분들이 유리한 시험이었어요. 자, 풀이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공부를 건성건성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신 분들은요, 이런 제가 언급했던 것들은 그냥 다 놓쳐버리는 거야. 예. 어쩔 수 없어요. 기출문제에서 여러분 100점은 안 나와요. 예. 그래서 항상 기본서를 보시고 기출로 공부하는 거는 아주 빠르게 어떤 핵심 포인트를 잡는 거는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올해 이번 시험 문제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예, 손을 못 쓴다. 자, 갑시다. 1번. 타식성. 이거 그냥 주는 문제죠. 이제 식용작물에서 타식성 하면은 대표적으로 4가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정답은 이제 호밀과 옥수수가 되겠고, 자, 옥수수, 호밀, 메밀, 율무 딱 여기까지가 이제 타식성이 되겠죠. 식용작물 중에서. 얘네들은 다 원예 작물들이니까 이런 것들까지 해주시면 좋긴 한데, 근데 그건 좀 오바이고, 여기 있는 4가지를 정확하게 하시면 되겠죠. 식용작물이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자식성 작물은 우리가 취급하는 식용작물들은 거의 대부분 자식성이죠. 이 4가지 빼고 자식성인데, 근데 원예 작물 중에서 가지, 토마토, 얘네들 있죠. 가지, 토마토는 가지과란 말이야. 이 가지과는 원예 작물인데 타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가지과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다. 자, 2번 갑시다. 적산 온도가 높은 거, 이거 그냥 주는 문제잖아. 적산 온도 높은 곳에서 낮은 것으로. 자, 정답은 4번이죠. 자, 메밀은 1000도죠. 그 다음에 가을보리 2000도죠. 벼는 4000도죠. 예, 그냥 주는 문제. 자, 여기 벼 4000도, 맥류 2000도, 예, 가장 낮은 게 메밀 어디 갔니? 메밀 1000도. 너무 쉽게 문제를 줬다, 그치? 1, 2번 같은 경우. 뭐, 더 할 거 없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옥수수라든가 수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000도 정도 나오고 있죠. 자, 3번 갑시다. 벼 형태 구조. 옳은 것은. 자, 정답은 1번이고, 뿌리줄기 통기강이 형성돼서 뿌리 세포호흡에 이용된다. 자, 벼는 물속에서 자라죠? 그래서 뿌리에 또,
지하부에 있는 줄기에 통기강, 파생통기 조직이죠. 그래서 산소를 토양 속까지, 뿌리까지 공급을 하게 된다. 자, 2번. 맵쌀은 종실 전분 구조 내에 미세 공급이 있어서, 자, 미세 공급이 있어서 빛을 제공하면 얘가 난반사를 일으켜서 흰색으로 보여. 흰색, 불투명으로 보이는 거 맵쌀이 아니라 이거는 찹쌀이에요, 찹쌀. 자, 3번. 잎의 수공세포는 수분이 부족하면 잎을 말아 증산을 억제한다. 자, 잎을 말아 증산을 억제하는 거, 이건 기동세포예요. 수공이 아니라 기동세포, 기동. 예. 기동세포가 잎을 돌돌돌 말게 해준다. 이 기동세포는 연맥을 따라서 발달하게 돼요. 4번. 영화는 내연과 외연으로 둘러싸여 불완전화에 해당된다. 벼 같은 경우는 완전화에 해당되죠. 완전화라는 것은 암수술이 같이 있으면 완전화야. 암수술이 같이 있으면. 자, 이거는 벼는 암수술이 같이 들어가 있죠. 자, 이것도 뭐 그냥 주는 문제죠. 예, 이것 그냥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그냥 틀렸고, 그냥 주는 문제다. 자, 4번 볼까요? 보리, 분할, 틀린 것은? 자, 정답 2번. 분할 최성기의 후반기에. 분할한 것은 대체로 유효 분할이 된다. 자, 분할 최성기. 우리 예를 들어서 벼로 한번 봐보자. 벼 같은 경우는 분할 증가 곡선이 이렇게 나타나죠. 분할 증가 곡선. 그래서 여기가 최고 분할기라고 하잖아. 그리고 요 시점, 여기가 한 30일, 여기가 0일, 여기가 45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45일에서 30일까지가 뭐야? 무효 분할기라고 하죠. 무효 분할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분할 최성기니까 분할 최성기, 최고 분할기. 자, 요 최분할 최성기하고 최고 분할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어쨌든 분할 최성기 후반, 이때 분할이 급격히 증가하는 요 시점이란 말이죠. 분할이 급격히 증가하는 여기 가장 이제 가파르게 각이 서 있는 요 구간이 분할 최성기란 말이야. 그럼 이게 후반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유분할이 나와요. 그러니까 후반에는 유효분할이 아니라 무유분할이야. 그럼 최성기 요점을 해서 앞으로 전기가 되면은 요거는 유효분할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후반이라 하지 말고 전반기가 유효분할이 된다. 후반기는 무효분할이다. 1번. 각 분할경에 같은 시기 나타나는 잎들을 동신엽이라고 한다. 동신엽에 대한 기본 개념이죠. 자, 같은 시기에 나타난 잎들, 동신엽. 파종심도가 깊으면 저희 분할 발생이 억제되어 분할수가 적어진다. 자, 파종심도가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저희 분할이 이제 아래에서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억제가 된다. 분할은 줄기 관부 여백으로부터 새로운 줄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할에 대한 그 기본 개념이죠. 분할은 줄기 마디 여백으로부터 새로운 줄기 가지가 나오는 걸 분할이라고 하죠. 자, 요 4번도 조금 까다로웠을까요? 예,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자, 5번 갑시다. 정답 3번. 자, 생식생장기 틀린 것은 주간 출엽 엽수가 4, 5일에 한 매 늦어지면은 생식생장을 전환한다. 자,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4, 5일이 되면은 이건 영양생장이죠. 영양생장기 때는 4, 5일에 한 장씩 나오고 그리고 생식생장기 때가 되면 7, 8일마다 한 장씩 나오죠. 이거는 그냥 주는 문제죠. 그냥 공짜 문제. 자, 1번. 암수술 분화기는 출수 전 20일경이고 암수술 분화 출수 전 20일경이고 감소분열기는 출수 전 대략 10일경이다. 그렇죠? 예. 출수 전 20일이 암수술 분화기. 이때가 이제 정확하게 출수 전 22일경, 출수 전 22일경이 영화 분화가 되죠. 영화 분화. 그리고 20일, 출수 전 20일 경우가 되면은 영화 분화가 끝나갈 무렵이고 영화가 분화가 돼서 그 영화 안에 암수술이 있어요. 암수술이 분화하는 시점이 대략 한 18일 정도쯤 되거든요. 그리고 감수분열기는 10일경 되겠고요. 자, 2번. 이삭 같은 지경 내에서, 이삭의 같은 지경이죠. 이삭의 같은 지경 내에서
선단이 먼저 개화하고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게 되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죠. 자, 이런 경우죠. 이렇게 자, 이게 1차 지경이죠. 1차 지경에서 이게 같은 지경이잖아. 같은 지경에서 이게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2차 지경이죠. 2차 지경에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지경의 바로 밑에 있는 요거죠. 요게 가장 늦게 개화한다. 자, 4번. 이삭수와 영화수의 분화는 주로 질소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 후 발육은 대체로 탄수화물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 이삭수, 영화수 분화는 질소. 질소가 지상부 생육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게 질소죠. 그래서 우리 3대 비류 중에서도 질소를 가장 많이 주게 되고 또 질소를 4차례에 걸쳐서 나누어 주는 이유도 예, 그 여러 가지 생육면에서 질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정답 자체는 3번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틀리면 안 된다. 자, 6번 갑시다. 자, 6번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옥수수제에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정답 1번이고, 자, 조기 파종과 시비량을 적정 수준으로 하면은, 자, 뭐 적정을 했대요. 적정을 했다는 얘기는 나쁠 건 없어요. 그럼 도복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만상해로, 초상해가 있고 만상해가, 이 상해는 이제 서리상이죠. 서리는 설인데 늦을 만자야. 가장 늦게 나타나는 서리로 지상부가 고사해도 재파 다시 파종하는 거야. 재파보다 생육이 좋고 수량이 많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서리 피해를 받더라도 생육 중간에 서리 피해를 받더라도 재파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낫다. 이거죠. 다 발화 불량 또는 발화 후 생육장애로 생긴 결주는 보파가 효과적이다. 자, 발화 불량이나 발화 후 이제 생육장애가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결주가 죽은 거죠. 죽어서 결주가 생겼어요. 그럴 때는 보파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보파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대신 보충 파종에도 큰 의미는 없다. 장애형 냉해가 뚜렷하고, 자, 옥수수 같은 경우는 장애형 냉해가 별로 없어요. 장애형 냉해가 잘 안 나타난다. 영양생장기 일시적 냉해에 피해가 크다. 자, 영양생장기 일시적 냉해가 나타나도 피해가 크지는 않아요. 별로 의미 없어요. 이렇게 냉해라든가 그 서리해가 있어도 큰 피해는 없다. 자, 요 내용이 생수에서 요것이 좀 어려웠다. 자, 7번 갑시다. 자, 정답 7번에 정답 4번. 출수 옳은 것은 4번 축파성이 강한 겉보는 중부 이북 지방에서 월동이 가능하다. 그렇죠. 겉보하고 쌀보가 있는데 겉보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재배가 되고요. 쌀보는 전라도와 경상도 이남에서만 재배가 되죠. 그러니까 전역 가능하다. 1번 춘파 맹류를 늦봄에 파종하면 좌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춘파가 아니라 추파죠, 추파. 예, 추파 맹류를 늦봄에 파종했을 때 나타나는 거죠. 2번 일반적으로 춘화 처리된 보리에서는 온도가 높으면 출수가 늦어진다. 자, 춘화 처리가 됐다. 이 얘기는 뭐야? 춘화 처리가 끝났다. 이 얘기는 3월달이야. 3월달. 3월달이 되면은 고온과 장일 조건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온도가 높으면 출수가 늦어지는 게 아니라 빨라져. 3번 국내 밀품종 포장 출수기는 파성, 단일 반응, 내한성과 정해 상관관계를 있다. 자, 밀 같은 경우 정해 상관관계에 있는 게 자 여기 밀이 있고요. 그다음 보리가 있는데 밀 같은 경우는 포장 출수기가 파성과 단일 반응과 협의 조만성과는 정해 상관관계가 있고요. 반면에 내한성과는 마이너스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모의고사 그 이론 강의할 때도 그렇고 모의고사 할 때도 그렇고 이거 조심하자. 이거 문제 뻔히 나오는 거니까 이거 반드시 그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암기를 꼭 하셔야 된다. 이거 준비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모의고사 실시하고 있지만은 이 모의고사 계속 똑같은 문장 그대로 다 출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의고사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다뤘는데 이걸 실전에서 똑같이 나오는데 이걸 틀리면 말이 안 되지.
자, 암기하세요. 예, 파성, 단일 반응, 협의 중환성은 정의 상관, 내한성은 마이너스 상관이다. 보리는 단일과 협의 중환성에서 정의 상관이다. 자, 8번 갑시다. 자, 팟, 설명 틀린 것. 자, 팟의 문제 초점은 콩과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콩과 비교했을 때 팟이 전반적으로 다 약해요. 근데 팟이 유일하게 몇 가지 강한 게 있는데 장명종자라는 거, 팟은 장명종자라는 거, 그리고 만파에 적응한다는 거, 그것만 강하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다 약해요. 자, 정답은 3번이고 콩보다 저온에 강해서 저온에 강하대. 말도 안 돼. 약하다니까 약해요. 그래서 고이도 고랭지에 잘 적응 못해요. 틀렸고요. 자, 1번 종자가 균일하지 못하고 대부분 자가수정이죠. 자가수정 이런 거 쳐다보지 마. 타식성 4가지만 보자라고 했었죠. 제가 자가는 보지도 마세요. 그 다음 일반 저장에서 3, 4년 발화를 유지한다 해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시다. 자, 콩과 팥이 문제의 초점이라고 했잖아. 여기서 팥이 강한 것은 이렇게 만파에 적응하는 것, 이것이 강하고, 그 다음에 수명이 어디 갔냐? 종자 수명. 요거 장명종자, 요것만 강하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다 약해요. 그러니까 콩이 수량도 많고, 이용도 많고, 재식 밀도, 또 얘가 팥이 약하다 보니까 재식 밀도를 좀 촘촘히 하게 돼요. 얘는 10cm 간격마다 파종을 하게 되고요. 영양가도 좋고, 콩이, 뿌리육 착색도 좋고, 공중질소 많고, 질소 흡수량, 그러니까 여기는 공중질소 고정이 얘가 많잖아. 공중질소 스스로 얘가 질소를 고정하잖아. 그럼 얘는 그 콩보단 약하다는 얘기 아니야. 자, 질소 고정이 약하니까 대신 뭘 해줘야 돼? 질소를 더 많이 시용해줘야 되겠죠. 질소 흡수량이 더 많다. 자, 저온에도 얘가 더 강하고, 고랭지에 더 강하고, 그러나 장명종자다. 자, 얘는 지상발화하고 얘는 지하발화이죠. 그리고 온도하고 일장에 얘가 둔감하고 얘가 민감하죠. 얘가 민감하다. 과습에 약하고, 염분에 약하고, 생육도 약하고, 줄기도 약하고, 도복도 잘 되고, 예. 이렇게 약한 거 투성이야. 그래서 강한 거, 요것만 좀 정리해 주시면은 여러분이 쉽게 정답 찾아갈 수 있다. 자, 9번 갑시다. 감자 역병 오른 것은, 이 문제가 조금, 여러분이 어려웠을 거야. 자, 스트랩토마이세스 스케비에스이다. 병원균. 스트랩토마이세스 같은 경우는, 요거는 더댕이병이에요. 예, 뭐, 이렇게 돼 있어. 뭐죠? 예. 는 더댕이병이다. 더댕이병, 이거 세균성병이고요. 그리고 역병은 건조할 때는 보통 병이 안 생겨요. 역병은 저온 축축할 때 많이 생겨. 3번 주로 시감자 통해서, 자, 정답 3번이고 시감자 통해서 감염되고 포장해서 입양식물로부터, 입양식물로부터도 전염이 된다. 자, 세균성병이다. 세균성병 아니고요. 얘가 곰팡이성병이야. 세균성병은 더댕이병이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출제가 됐었는데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이거를 스트랩토마이세스 이걸 우리가 학명을 암기하고 막 이러진 않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어렵게 느껴진 거죠. 자, 갑시다. 또 10번 정답 2번. 요거는 이항과 직파를 비교 문제. 이것도 뻔한 문제잖아요. 자, 직파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할 전위가 높아서, 자, 직파를 하게 되면 분할 전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죠. 그래서 2절부터 분할이 발생을 하죠. 이삭수 확보가 유리하죠. 자, 낮아서 이삭 확보가 유리하나, 그러나 분할은 엄청 많아져요. 근데 그 많은 분할들이 영화수가 많이 달리진 않아요. 과반무되는 거죠. 1번. 자, 직파는 도복이 잘 되죠. 잡초 문제 심하죠. 그리고 파종이 동일할 경우 출수가 좀 더 빨라지죠. 이항 같은 경우는 이식하고 또 착근하는데 한 열흘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좀 더 빨라진다. 또 임무가 불량하다는 것이 또 직파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죠. 자, 11번 갑시다. 자, 11번 메밀 옳은 것은 정답 4번이고 발화에서 개와 채성기까지 70mm 정도의 강우량이 필요하다.
자, 이거는 바라 최성 개화까지 70mm 정도 강우량이 필요하다. 이건 모르겠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선지를 볼게요. 생육 저군 20, 메밀이 가장 많은 곳이 그냥 평창 올림픽 봉평면이란 말이야. 평창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어떻게 35도까지 그 서늘한 걸 좋아하잖아. 네, 생육 저군은 요거다. 틀렸고요. 꽃은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아래 부분으로 기한다. 에이, 메밀은 쌍떡잎이잖아. 쌍떡잎은 어떻게 가는 거야? 쌍떡잎은 이렇게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야. 위하고 아래. 이게 바뀌었잖아요. 틀렸죠? 3번 다 자가수정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1, 2, 3번이 확실하게 다 틀려버렸어요. 그럼 정답 4번은 금방 나오겠죠. 4번이 이게 생소할지라도 1, 2, 3번이 깔끔하게 틀려주니까 이걸 정답 못 찾으면 안 되겠지. 자, 12번. 정답 1번이고, 자, 벼발화 과정 틀린 것은 혐기 조건에서도 아밀라제 활성이 높고 발화 가능하다. 자, 보통, 벼발화는 물론 벽시는 혐기에서도 발화는 잘 돼요. 그러나 산소가 있는 호기 조건에서 발화가 훨씬 잘 되는 거야. 그래서 혐기 조건에서도 발화가 되긴 하지만 아밀라제 활성이 높다. 틀렸어요. 아밀라제 각종 그 효소들 활성도가 뚝 떨어져요. 그다음에 2번 벽시 수분 함량은 자, 흡수기 동안 벽시 수분 함량은 한 30% 정도가 된다. 생장기는 수분 흡수가 다시 왕성해진다. 생장기는 수분 흡수가 다시. 그리고 발화는 흡수, 효소 활성, 그리고 다시 발화 후 생장 이렇게 세 단계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활성기 때 수분 함량은 대략 33% 정도 되거든요. 활성기 때 수분 함량은 평균 한 30에서 35%야. 30에서 35%. 그냥 저는 33%로 기억을 하자. 그다음에 그 흡수기 때, 요때는 30% 정도, 30% 정도,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근데 요 퍼센트가 조금 모호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산소가 부족한 조건에서는 카탈라제, 그리고 시토크롬 산화효소 아밀라제 활성이 뚝 떨어진다라는 거. 자, 보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13번 갑시다. 자, 쌀 저장 틀린 것은 자, 저장고 온도는 저장고 온도가 어떻게 20도야 15도지 그냥 정답 주는 거죠. 그냥 주는 문제. 급속한 건조는 동알미, 유리지방산 산도는 저장 상태 좋고 나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렇죠. 유리지방산이 저장 지표가 되죠. 그리고 수분 함량은 15%고요. 자, 수분 15%, 온도 15도, 습도 70%, 산소 5%, CO2 5%. 예, 5%보다 많게, 여기는 5%보다 조금 적게. 그냥 주는 문제였고요. 자, 14번 염색체 틀린 것은 자, 이것도 문제에서도 많이 다루고 했죠. 그냥 주는 문제죠. 우리 맹류하면은 보리, 밀, 호밀, 귀리 해가지고 14개, 42개, 14개, 42개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었잖아요. 귀리 같은 경우는 예, 42개요. 6배체고요. 6배체. 틀렸죠? 변은 24개, 빵밀은 이질 6배체죠? 6X예요, 6X. 요것도 6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두콩은 40개, 예, 콩 40개. 자, 이렇게 가지고 항명하고 제가 염색체 개수까지 하시라고 했던 거잖아. 암기하셔야 되겠죠, 이거. 자, 15번 갑시다. 15번 정답 1번이고 정말 12 틀린 것은 분할비는 자, 분할비는 이 모내기 후 20일 아니에요. 이거 모내기 후 2주예요. 2주. 예, 20일. 아니야, 20일 아니야. 14일. 2주죠, 2주. 이양 후 2주 또는 14일. 이때가 적기죠. 이것도 그냥 주는 문제죠. 감자는 비료 점량을 기비로 시행한 것이 감자 생육기간은 3개월이야. 생육기간이 굉장히 짧아. 그래가지고 분시하지 않고 한 번에 일시에 기비로 주게 된다.
그다음 고크마는 칼리 비료와 퇴비 효과가 크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크마, 그 칼륨의 효과가 워낙 크니까 고크마라고 하잖아. 코크크크크. 예, 고크마. 4번 옥수수는 전개 엽수가 칠엽기 전후 총 질소 비료 요수량의 절반을 추비에 사용한다. 자, 전개 엽수 칠엽기 전후 질소량의 절반을 추비로 이용한다. 자, 요거는 조금 예, 칠엽기 전후. 근데 정답이 1번이 확실히 나왔기 때문에 4번을 여러분이 모른다 할지라도 정답 처리하는 데는 문제는 없었어요. 자, 또 다음 문제 가봅시다. 16번. 예를 들어서 이제 벼 같은 경우 분월비, 그 다음에 기비, 0일, 30일, 2양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자, 벼 12 시점을 제가 어떻게 잡아드렸어요? 이렇게 잡아드렸잖아. 이렇게 잡아드렸잖아. 이게 뭐야? 이 기비, 이 분월비, 그 다음에 이 수비, 이 실비. 그래서 질소를 어떻게 잡았어요? 50%, 20%, 20%, 20%, 10%. 이렇게 해서 총 질소 함량 100%를 시용을 하는 거잖아. 그 이때가 언제야? 2주 뒤. 이때는 언제야? 25일경. 이때는 언제야? 수전기. 이렇게 가지고 제가 뭐 다 정리를 해 드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틀린다고? 말도 안 되지. 자, 16번도 그냥 주는 문제죠. 정답 4번. 자, 씨고구마를 고구마차 그냥 심는 거야. 원래 고구마는 싹으로 번식하잖아. 씨고구마를 그냥 고구마차로 심었어요. 그러면은 씨고구마에서 발생한 뿌리가 비대한 것이다. 예, 이 씨고구마에서 발생한 그 뿌리, 씨고구마에서 발생한 뿌리가 비대한 거, 그게 신근저죠. 반면에 이 씨고구마 자체가, 씨고구마, 이거 요만한 씨고구마를 파종을 했어요. 근데 이 씨고구마가 이따만해진 거야. 요만했던 게 이만해졌어요. 그 자체가 커졌어서 그걸 친저야, 친저. 그리고 친저하고 가까이 근해서 친근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식용으로 삼는 것은 만근저가 되죠. 요게 만근저. 이게 줄기에서 나온 거죠. 줄기에서 나온 거. 자, 17번 정답 2번. 자, 콩 기상생태형 틀린 것은 한개 일장이 긴 품종일수록 일장 반응이 늦게 일어나 개화가 늦어진다. 일장 반응이, 야, 이것도 그냥 모의고사에서 정말 많이 다루는 거잖아요, 이거. 자, 3월, 6월, 9월, 12월이라고 하자. 그리고 자, 9월 달은 일장이 몇 시간이야? 12시간이죠. 이건 9월 20일이죠. 6월 20일, 9월 20일, 춘하, 추, 동이야. 예. 자, 12시간. 해 뜨는 시간이 12시간. 그리고 이때가 8월, 이때가 7월이란 말이죠. 자, 그럼 8월 달은 해 떠 있는 시간이 14시간이고, 7월 달 같은 경우는 해 떠 있는 시간이 15시간 정도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한 개 일장이야. 그러니까 한 개 일장이 길어. 이건 한 개 일장이 짧아. 자, 이건 긴 거는 뭐야? 한 개 일장이 긴 것은 하대두지, 하대두. 이거 한 개 일장이 짧은 건 뭐야? 이건 추대두가 되죠. 추대두. 그럼 하대두는 빨리빨리니까 가문이야, 간광이야? 가문성이죠. 이건 늦어졌으니까 감광이죠. 감광이면서 만생종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봐봐. 자, 일장 반응이 늦게 일어나고 개화가 늦어졌어. 누구야? 추대두잖아. 그러면 한 개 일장은 짧아야 돼, 길어야 돼? 한 개 일장은 짧아야지. 1번 고위도일수록, 자, 요게 고위도 적응이죠. 요것이 고온에 반응하는, 고위도일수록 일장에 둔감하고 생육기간이 짧은 하대두. 그렇죠. 자, 고위도에서 하대두죠. 북한 지역에서 콩을 재배하는 것은 북한이 온도가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하대두를 재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추대두는,
자, 여기 요거는 하대도고 이거는 추대도죠. 추대도는 남부평야지지. 남부평야지. 하대도는 고緯도. 자, 그래서 추대도는 늦게 수확해도 되고요. 파종도 늦어도 돼요. 그래서 맥후작으로 맥류가 언제 수확을 하죠? 5월 말에 수확을 하잖아. 그러니까 6월 달에 파종을 해도 돼요. 늦게 해도 돼요. 추대도는 늦어도 되니까. 그 다음 4번 같은 시기 파종할 경우 개와 성숙기는 대체로 여름콩이 가장 빠르다. 이게 여름콩이잖아. 하대도. 이것이 여름콩이 빠르다. 됐어요. 이거 기상상태형 문제가 사실 여러분이 공부가 이거 이해를 못했으면은 이게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면. 근데 요 원리를 이해했으면 이건 그냥 주는 문제야. 그냥 거저 주는 문제죠. 자, 18번 문제가 이게 재배형 문제죠. 이것도 우리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론에서도 많이 다뤘던 거기 때문에 이걸 틀리지는 않아요. 이거 틀리면 안 된다. 자, 비료 배합에서 틀린 것은 자, 3번 과인산석회에 칼슘이 함유된 알칼리성 비료를 배합하면은 인산 융해도 증가한다. 다시 봐요. 과인산석회. 자, 이거 인산비료란 말이야. 인산비료. 이 인산비료는 음이온을 띠고 있죠. HPO4 E-. 자, 칼슘이 함유된 알칼리성. 칼슘은 양이온이죠. 얘 어떻게 돼요? 음이온과 양이온, 이가와 마이너스 이가와 플러스 이가, 얘 결합을 해가지고 불용화돼 버려요. 용해도가 증가가 아니라 불용화돼 버려요. 자, 1번 질산태는 유기질 비료하고 혼합을 하게 되면 얘가 소실이 되죠. 불리하다. 그 다음 암모늄태는 석회 같은 알칼리성 비료하고 혼합을 하게 되면 얘가 기체로 변해서 불리하다. 맞죠? 그 다음에 석회염을 염염하게 되면은 굳어져서 불리하다죠. 자, 요 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과인산 석회, 속효성 인산비료죠. 속효성 과인산 석회 같은 수용성 인산과 또 칼슘, 알루미늄, 철 이런 양이온들이죠. 양이온들과 결합을 하면 불리하다. 과인산 석회와 같은 석회염과 염화칼륨 같은 염화물을 또 혼합하면 불리하다. 자, 19번 갑시다. 자, 김맥이 틀린 것은 김맥이라는 것은 이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난단 말이야. 그래서 잡초를 제거하는 것, 이걸 김맥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표토를 살살 긁어주면서 이제 중경하면서 제초도 하고 이걸 김맥이라고 한다. 자, 정답은 19번 정답이 3번이고 고크마는 생육 초기 김맥 효과가 대체로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고크마 생육 초기라고 하면 고크마 이식은 5월 달이에요. 5월 달. 5월에서 이제 초기라고 했으니까 6월 달이라고 보자고요. 5월에서 6월 달 이때 이제 이 고크마 싹이 뿌리를 내리는데 싹으로 이식을 하잖아. 그 뿌리가 없는 싹을 이식하게 되면은 얘가 뿌리 내리는 데까지가 한 달이 넘게 걸려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 비어있는 그 포장 비어있는 공간이 많잖아. 이때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거든요. 그 자리를 잡초가 대신한단 말이야. 그때 김매기를 해줘야 효과가 잘 나오는 거죠. 김매기라는 게 중경제초라고 했죠. 자, 1번 땅콩은 개화 초기에 김매기를 하는 것을 복을 준다. 진짜 땅콩 같은 경우는 우리 콩 같은 경우는 지상부에 꽃을 피고 여기서 이 콩이 달리는 거잖아. 근데 땅콩은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땅속으로 못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지하경이. 그랬을 때 이걸 복토를 해주면 효과가 잘 나오죠. 자, 조는 속군 후에 1, 2회 정도 김매기 얕게 하고 뿌리가 끊기지 않도록 한다. 콩은 김매기 북주기 겸해서 하는 것이 콩에서 효과도 역시 잘 나오죠. 땅콩, 콩, 효과가 좋다라는 거. 자, 됐습니다. 19번도 조금 이런 것들이 생소해가지고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번 보자. 맥류. 옳은 것만 골라라. 정답은, 이것이고요. 귀리 백수성은 한 이삭 상부보다 하부로 갈수록, 그렇죠. 귀리 백수는 약한 것에 하부로 갈수록 많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보리중실 수확 적기는 이삭이 황화되는 구숙기다. 자, 수확 적기는 고숙기가 아니죠. 완숙기 때 하는 거죠. 완숙기 때. 고숙기가 아니라. 고숙기는 늦어버렸어요. 완숙기가 적기다. 그 다음에
다 밀보리 모두 출수 후 20일이 지나면은 배가 정상적 발화를 간다. 자, 출수 후 20일이 지나면 정상 발화를 갖는다. 자, 요거는 세모. 자, 요거는 맞고, 요건 틀렸죠. 예. 자, 나머지, 밀은 대체로 출수 동시에. 자, 출수와 동시에 개활한다. 밀 아니죠. 이건 보리죠. 보리가 출수 동시에 하고, 밀은 5일 뒤에 개활을 하죠. 출수하고 5일 뒤에 개활을 하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호밀의 개화는 한 이삭에서 중앙부 소수가 최초로 개화하고, 중앙부 소수가 최초로 개화하고, 위아래로 올라가면서 개화를 진행한다. 예, 맞죠? 이거 맞고요. 그러면 맞는 것이 가와 마가 맞고요. 틀린 거, 나와 라가 다 틀렸어요. 나하고 라는 확실하게 틀렸어. 라, 확실히 틀렸죠. 그럼 남는 거는 2번밖에 없네요. 그럼 정답 2번 처리하면 되는데, 자, 이것이 왜 제가 세모를 쳤냐면은, 밀보리 같은 경우는 정상적 발화력을 갖는 시점은 20일이 아니라 25일로 우리 교재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정상적 발화력을 25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문제인데, 글쎄요, 어쨌든 교재는 25일이야. 그래서 틀린 거 먼저 다 소거시켜버리고 그냥 정답 처리하자.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수험적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거니까. 여러분 학자 될 거 아니잖아. 예, 행정 공무원 될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정답 처리하고 합격하는 거죠. 자, 최근에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 9급 1호봉 있잖아요. 예. 9급, 자, 1호봉, 연봉이 얼마인가 봤더니 2,800, 얼마예요? 2,800. 월급으로 보면은, 236만원. 자, 286만원. 9급 1호봉이야. 그리고 10년 후. 자, 10년 후 보면은 또, 얼마냐. 10년 후 보면은 6,125만원. 그리고 월급은 510만원. 자, 이거는 세 후 아니야? 세 전이야? 아직 세금 안 뗐어. 여러분이 연봉,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연봉이 얼마다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세 전이야. 세 전. 알아요? 그 다음에 15년 갈게요. 15년 후 이 사람 월급이 7,800 얼마야? 7,887만원. 예. 자, 그리고 월급은 657만원. 자, 여러분이 현재 9급 1호봉으로 합격을 하시면은, 9급 1호봉 합격하시면 10년도 연봉시 6천, 15년 연봉 거의 8천 가까이 돼요. 여러분이 야간 수당 있잖아요. 초과 근무죠.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 좀 더 받죠. 그래서 초과 근무하면 8천 찍어요. 15년 뒤에. 예. 자, 연봉 인상률은 평균 2.6%로 적용했던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7급을 합격하시는 분들은 15년 뒤에 거의 9천만 원 가까이 돼요. 연봉이 한 7, 8천 정도 되면은 나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대기업, 우리 잘 알고 있는 현대, 삼성, 아니면 SK, 이런 대기업 갈 수 있으면 가세요. 굳이 공무원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가실 수 있으면 가시고, 그게 안 되면은 공무원 하는 차선책으로 좋은 선택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또 이 공무원 합격하면 여러분이 크게 위법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에서 파면당하거나 해임당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쭉 자리 지키고 적당하게 또 여러분의 소임을 다하면은 이렇게 15년이 요건데 여러분 30년은 할 거 아니야. 그럼 이거보다 훨씬 높게 올라갈 거 아니야. 괜찮다. 예. 처음에는 약해요. 예, 분명히 약해요. 이거 새 전이라고 했어. 새 후가 되면 200만 원은 안 되거든요. 새 후가 되면 200만 원 안 돼. 그리고 추석과 설 보너스가 100만 원 정도 돼요. 지금 9급 1호봉이. 그래서 이거 포함한 가격이 요 가격에 2,800이야. 그러니까 괜찮다. 그래도 나는 이거 불만족스럽다. 그러면은 다른 거 찾아보세요. 예, 다른 것. 난 월급이 너무 적은 것 같다. 복리 후생이 약한 것 같다. 그럼 다른 거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여기서, 가치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국가직 9급 시험이,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아직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어요. 무슨 기회가 있어요? 지방직 시험에 기회가 있으니까 이 지방직 아직 이제 2달 남았거든요. 자, 2달 동안 심기일전해가지고 마지막 국가직도 합격하고 지방직도 합격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